네, 설날인 오늘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 초반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 영생교 보습학원 관련 추가 확진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 같은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교수님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올라선 지 하루 만에 다시 지금 400명대로 떨어졌는데 글쎄 뭐 연휴의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도 좀 반영된 걸로 봐야 될까요? 지금의 추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제 연휴가 계속되면 검사 건수가 적으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조금 적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 번째 유행이 이제 내려가는 시점인 건 틀림이 없고요. 네. 이때 저희가 잘 국민들도 협조하고 각 그 해당 지자체에서도 잘 해서 어떻게 하든 이 숫자를 100명대까지 밀어붙여서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주간 동향을 보면 수도권은 증가 추세예요.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수도권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반면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대개 광역 지역에서는 지금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수도권에서 증가 추세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보면 신규 확진의 80%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 설 연휴에 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좀 수도권의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좀 퍼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좀 설 연휴 기간 지켜야 할 방역 수칙 있다면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예, 뭐 결국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비수도권으로 내려갔을 때의 전파의 가능성은 뭐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그렇게 그 움직임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내려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적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내려가신 분들은 가급적 해당되는 지역에서 많은 움직임을 자제하시고요. 가서 부모님 만나고 이렇게 형제 자매 만나는 거지 친척 다 만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급적 식사를 같이 하는 기회를 좀 줄이시고요. 그래야 이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줄어드니까. 또 집안에서도 집이 웬만큼 넓이가 되면 뚝뚝 떨어져 앉아서 대화를 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날이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문을 자꾸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요. 그러니까 누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더라도 그 바이러스의 농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이러스가 많이 받으면 내가 걸리지만 바이러스가 잠깐 스쳐 지나가면 나의 원래 갖고 있는 면역으로서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률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와 같은 권고를 좀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설 연휴 방역 수칙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내일 이제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되는데 국민들이 아마 가장 크게 이제 관심을 보이는 건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해제될 것이냐.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밤 9시까지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비수도권처럼 1시간 더 연장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그건 저도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은 사실은 방역 단계 어디에도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전적으로 아마 방역 지금 중대본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시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1시간 더 영업을 하되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저는 지금 이때도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도권의 불씨가 아직 안 꺼졌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을 단순히 숫자만 보고 지금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냥 계속 가야 되고 반면에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또 각 지역에서 뭐 영업도 하시고 사회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제반의 조치들을 이미 뭐 1시간 정도로 완화했겠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더 완화하는 그런 조치를 해서 각 지자체 광역단체에서 좀 책임지고 방역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 거리두기 단계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있던데 보면 설 연휴 그 여파가 2주 뒤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일 발표에 있어서 어떤 점이 좀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 연휴 때 이제 설 연휴 지금 걱정하지만 추석 연휴 지나고 우리가 뭐 큰 파동이 있었습니까? 그냥 예. 조용히 넘어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일반적인 사회 활동은 없습니다. 지금 길에 보면 그렇게 사람도 많지도 않고 직장 동료들끼리 모이는 일도 없고 무슨 동호회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연휴 때는. 그래서 연휴라고 해서 꼭 더 나빠진다고 그렇게 네. 보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이제 결국 얼마나 국민들이 또 상인들이 따라오느냐, 이 조치에 따라오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형평성을 잘 고려한 그런 정책들. 저기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라고 이렇게 항의를 했을 때에 네. 제가 보기에도 정답이 없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분들의 주장이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저는 이제 늘 좀 인기 없는 말씀을 드리지만 예. 풀어주되 단속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단속을 제대로 안 하고 자꾸 풀기만 해주면은 결국은 큰 코 다치는 것은 방역 당국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걸 우려해서 조이기를 계속 원하는 건데 계속 조이고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그러니까 풀 때는 빨리 풀고 조일 때는 확 조이고 하는 그런 완급을 잘 조절해야 되겠고 이번에 풀 때도 어디까지 푸실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권은 극히 조심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풀더라도 관리는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뭐 싶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거는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 뭐 3차 유행을 억제하는데 이제 뭐 효과가 있었다, 주요했다라는 평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공감을 하시는 예, 거죠? 특급 효자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그 정책을 딱 하나 꽂으려면 5인 이상 집합 금지고요. 네. 이게 원래는 없던 거 아닙니까? 정책에는 10인 미만으로 돼 있었던 거를 이제 5인 미만으로 이제 해버렸는데요.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큰 효과도 봤습니다. 확실한데 이거에 너무 매달리면 다른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거나 못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려가면서도 우리가 자꾸 불안해하는 집단 감염들입니다. 자, 그거 풀어줬는데도 IM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까 나왔던 영생계 나오는데 그거를 그 해당 지자체에서는 알고 있어요. 예, 또 알아야 돼요. 1년을 했기 때문에 내가 관할하는 동장 같으면은 그 주민센터의 센터장 같으면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어떤 열악한 시설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선제적으로 방역을 해주는 것을 잘 한다면 굳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족끼리도 뭐 자식 하나 있는 부모 만나면은 그냥 손자 하나 있는 부모 만나면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게 지금 6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선진 외국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락다운을 하면 한 달 딱 닫고 그다음에 다시 푸는 거지. 이거를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무리도 좀 있다. 예. 네. 자, 이 설 명절 때 이번에는 뭐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예년보다는 좀 덜 모이겠지만 아무래도 이 설날 밥상머리 대화의 최대 화두가 백신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일각에서 있던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제 오는 2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구체적인 대상이 뭐 정해졌습니까? 16일 날 아마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위원회에 그 사안을 받아서 이제 아마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최대 화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는 했는데 네. 식약처에서 65세 이상은 의사들의 판단에 따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네. 좀 이렇게 미뤄진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발표가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의학적으로는 65세 이상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승인한 나라, 즉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어떤 나라도 65세 이상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하진 않았습니다. 네. 허가는 다 했는데 다만 공고사항에서 몇 살 미만까지 하라 이런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식약처도
65세 이상은 의사가 판단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적당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확보한 백신이 뭐가 있고 얼마나 있느냐를 잘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65세 이상의 접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의사로서는 증거가 없는 확실한 결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넣을지 안 넣을지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는 65세 이상의 와상 상태에 있는 즉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누워만 계시는 분들한테 놔드릴 백신이 없습니다. 화이자는 가서 놓을 수 없고요. 네. 모더나는 잘하면 놓을 수는 있는데 이건 지금 아직 들어오려면 멀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2천만이 계약이 됐지만 상반기에 그중에 얼마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제일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도 하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어떻게 하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의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사실 없다는 근거도 없어요. 효과가 없다는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자,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또 방역당국에서는 4월 달에 또 4차 파동이 올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분들을 그냥 뒀을 때에 만일 4월, 5월 돼서 큰 파도가 와서 또 돌아가신다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지금 60%, 70% 아스트라제네카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기대를 하는데 65세 이상에서는 아마 좀 낮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초록 30%, 40%가 나오더라도 저는 그분들한테 일단 접종을 해드리고 기다리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자, 치료제 얘기도 해보면 지금 국산에서 첫 치료제가 셀트리온사에서 항체 치료제가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있는데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셀트리온사에서는 6개월 내에 이 바이러스에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문가로서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6개월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개발은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예. 모든 새로운 약을 개발하면 또 임상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남아공 바이러스가 아직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남아공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나라에 가서 치료제를 연구를 하고 결과가 나오려면 또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래도 지금 잘 막고 있으니까 남아공 바이러스가 안 들어온다는 늦게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예. 최대한 우리가 쓸 수 있는 치료제를 써보면서 그 부분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도입도 굉장히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국내에서만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80건이 나왔습니다. 정부도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대책을 내놨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외국인 할 거 없이 PCR 음성 그 증명서를 갖고 와야 이제 예, 입국이 네, 된다. 음성 확인서를 이제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잘한 거고요.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자가격리를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좀 격리 상태가 좀 해이해지는 경우 보지 않았었습니까? 네. 예, 다른 사람들이 방문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일부 나라 같이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1인 시설 격리로 당분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달만 하면요. 다른 나라들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외래 바이러스거든요. 물론 지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외래지만 변이 정도 외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있다는 증거가 없어요. 네. 일단 맞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맞고 그다음에 격리가 끝날 때 철저히 검사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변이 바이러스의 속도를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고 그 사이에 우리는 백신 열심히 하고 치료할 분들 열심히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전략이 가장 적절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새해 인사에서 그야말로 이제 마스크를 벗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소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글쎄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는 바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마스크는 굉장히 천천히 벗게 될 건데요. 예.
자, 우리 국민 100% 예를 들어서 100% 백신 맞았으니 같이 벗읍시다.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답은 앞으로 계속 연구가 나오면서 답이 나오겠지만 이렇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내가 바이러스를 받았을 때 그 네. 바이러스가 내 몸에서 증식해서 나한테 심한 병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특히 목이나 코에서 바이러스가 일정 부분 증식하는 것을 백신이 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바이러스를 마침 가지고 있던 시기에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바이러스는 그분한테 되는 넘어가는 거군요. 것이죠. 네. 예. 그것까지 완전히 차단이 되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백신마다 어떤 건 좀 더 효과가 있고 좀 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100%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치명률 1.8%에서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떨어지고 예, 네. 예.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늘 백신을 맞아서 상처가 형성되고 이런 시기가 오면 가장 자신 있는 사람부터 조심스럽게 마스크는 벗을 수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고맙습니다. 받으세요.